A1부터 I1까지는 블럭 잡고 A1부터 I1까지 블럭. 예.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해주죠. 자, 그리고 글꼴은 HY 중고지 HY 중고딕 하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크기는 18포인트. 자, 행 높이는 이 숫자 1이라고 돼 있죠. 숫자 1. 숫자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면은 행 높이가 나와요. 숫자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 행 높이 나오고, 행 높이 클릭하신 다음에 28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행 높이가 28로 되겠고요. 자, A3부터 I3까지는 블럭 잡으시고요. 셀 스타일에서 제목 및 머리글에 제목 사로 정하래요. 그러면은 우리 홈에 보시면 오른쪽 쭉 오시면은 셀 스타일이라는 글자 보이실 거예요. 셀 스타일 클릭하시면은 이 제목 및 머리글이고요. 이 제목 및 머리글에 보면 요약되고 제목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 형태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제목사라는 글자를 클릭해주면 되겠어요. 그건 제목사라는 글자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F4부터 F13까지, F4부터 F13까지 블럭 잡아주시고, 자, 이름 상자, 왼쪽 상 이름 상자 있죠? 전화번호라고 넣어주고 엔터 치자. 놓고 엔터. H4부터 H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뒤에 골뱅이 코점점 넷을 입력해주세요. 즉, 블루 골뱅이 코점점 넷, 스타 골뱅이 코점점 넷 이렇게 하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H4부터 H13까지 블럭 잡고요. 컨트롤 1을 누르죠. 그럼 셀 서식 나오고 사용자 지정 클릭해 주시면은 지표준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지표준 지울게요. 그리고 글자가 그대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우리가 골뱅이를 넣어줘요. Shift 누르면 숫자 2 누르면 골뱅이 들어가죠. 그럼 블루가 그대로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골뱅이 코점점 넷은 여기 코점점 넷 앞에 골뱅이 야는요, 문자를 그대로 불러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이메일 주소에 골뱅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큰 따옴표를 묶어줘야만이 되겠고요. 저 옆에는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이거고, 이 골뱅이를 큰 따옴표 안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블루가 또 한 번 더 받아들여져요. 그래, 그러지 말고 야는 문자를 그대로 보여줘라 하거나 큰 따옴표 묶어주면 이 문자는 그대로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희 5번 한번 해볼게요. 자, 5번 보면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랬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A. 그럼 컨트롤 A 하시면 모두 선택돼요. 자, 그리고 홈에 보시면은 우리 테두리 넣는 거 있죠? 여기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기본 작업 3 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래요. 그럼 기본 작업 3 시트로 가죠. 자, 보니까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성별이 여이고 키가 160 이상인 데이터의 고급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려는데, 자, 고급 필터라는 것은 저희가 어떠한 조건을 넣어주고 이 조건에 맞는 값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필터에서는 저희가 두 개를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등호, 부등호. 자, 우리가 이게 이상이잖아요. 이상, 그쵸? 이게 초과. 그 다음에 이게 이하죠. 그 다음에 이게 미만. 그게 같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니다, 다르다. 요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뭐라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고 이면서는, 이고 이면서는 다 나왔다. 그러면은, 같은 줄에 조건 입력하고요. 자, 또는 이거 나왔다. 라는 다른 줄에
조건을 입력하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 문제 보면은 성별이 여2고죠. 2고, 그러니까 같은 지를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2고이면서는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조건을 다 만족하는 값만 갖고 오는 거죠. 또는 이거나는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 거 갖고 오는 건데, 2고니까 우리가 같은 지를 조건 입력할 거고, 키가 160 이상이니까 이상 요걸 쓸 거예요. 이상 요걸. 자, 우리 문제 보니까 A 20셀에서 D 22 범위에 넣으래요. 그럼 A 20셀에다가 클릭하고 넣을 건데, 우리가 보니까 이 성별이 필요하고 그 다음 키가 필요하죠. 여기다 성별 키 직접 입력이 되고, 저는 복사하기 편하더라고요. 성별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키를 클릭할 거예요. 그럼 성별하고 키가 두 개 잡혔죠. 자,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다음에 A 20셀 찍고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을 거예요. 자, 성별이 여니까 여라고 써줄 거고요. 밑에 이게 성별 밑에 열 쓰면 얘가 알아서 성별이 여인 사람 갖고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성별 밑에다 열 쓰면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거 틀리냐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열을 갖고 오는 거고, 하여튼 성별 밑에 줄에다가 성별 밑에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키가 160 이상인데, 자, 2고는 요렇게, 2고는 우리가 이 성별하고 키를 같은 줄에, 그러니까 키도 밑에다 우리가 적어야 되는데, 키도 밑에 적으면 여기다 적을 수도 있고 여기다 적을 수도 있어요. 자, 만약 이렇게 줄이 다르다 그래. 이걸 다른 줄 이렇게 쓰면은 또는 이거나가 돼요. 그러니까 성별이 여이면은 키는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키가 160이면 성별 남이고 영 신경도 안 써요. 자, 근데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은 2고인데 이것은 두 개 다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성별이 무조건 여야 돼. 그리고 키도 160 이상이어야 돼.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2고 이면서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줄. 또는 이거나가 나왔다. 또는 이거나 이렇게 다른 줄. 되겠어요. 근데 이 안에 2고 이면서니까 같은 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이제 저희가 커서를 위쪽에 놓고요. 커서를 위쪽에 놓고, 자, 커서를 아래쪽에 놓으면 얘가 여기가 원본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면 원본은 여기 위쪽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블럭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블럭 안 잡아도 알아서 잡아줘요. 근데 커서가 여기 있으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값만이니까 이게 원본의 인식하는데, 이거 원본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커서를 이쪽에 놓고 상단 데이터 누르시면 고급 나오죠. 고급 클릭해주죠. 데이터 보면 고급. 자, 목록 범위는 A3부터 G18까지예요. 목록 범위 됐고, 자, 조건 범위 클릭할게요. 자, 조건 범위 클릭하시면은 조건 범위는 A20부터 B21까지가 조건 범위가 되겠어요. A20부터 B21까지.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해주죠. 상단에. 왜? 우리가 복사 위치를 A24에 내는데 복사 위치가 현재 위치에 복사하면은 여기서 필터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우리가 선택 못하거든요. 그래서 복사 위치를 클릭할 수 있도록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누르시면은 복사 위치가 활성화가 돼요. 복사 위치 클릭하시고 세 번째 한 클릭하시고 A24 클릭. 그럼 A24 셀에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어요. 그런 결과물이 잘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 보니까 제품 코드표의 첫 문자, 제품 코드표의 첫 문자는 R도 있고 W도 있는데 이 첫 문자하고 그 다음에 코드표를 이용해서 총 판매액을 계산해 오래요. 자, 총 판매액은 판매량 곱하기 단가인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 R에 맞는 값을 이 조건표 찾아서 판매 가격을 갖고 온 다음에 판매량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저희는
우선 왼쪽에서 제품표 왼쪽에 하나 갖고 와야 되죠. 그럼 등호하고 L을 넣어보죠. 레프트 함수가 보이네요. 레프트 함수 더블 클릭 해주시고 fx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물어봐요. 텍스트는 뭐냐? 그럼 지금 저희는 A3셀에 있는 우선 R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A3셀이 되겠어요. 자, 넘버 캐릭터는 몇 개를 가져올 거냐 물어보는데 우리는 왼쪽에서 하나만 갖고 올 거죠. 1 넣을 거예요. 자, 확인 버튼 우리가 R도 갖고 오고, 뭐 W도 갖고 오고, H도 갖고, 뭐 A도 갖고 오겠죠. 그럼 이 값을 요 조건표 코드표에서 비교해서 첫 번째 열에 비교해서 우리는 세 번째 열에 있는 판매가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C3에 커서 놓고요. 등호하고 L 사이를 한번 클릭해 주죠. 자, 조건이 수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V루급 할까요? V. 그럼 V루급이 보이네요. V루급 더블 클릭 하시고 V루급 클릭한 다음에 FX 들어가시죠. 자, V루급 클릭하고 그 다음에 FX 하시면은 V루급 하면서 쭉 나오죠. 자, lookup value는 우리 조금 전에 갖고 왔던 A니, W니, H 이 문자를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값은 레프트로 바꾼 값 그대로 바꿔요. 자, 테이블 어레이는 조건표가 어디냐면은 마우스로 E4부터 G7까지가 조건표 범위예요. E4부터 G7까지 잡아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E4부터 G7까지 잡는데 요거 우리 끌어내릴 거예요. 왜? 밑에는 C4, C5, C6 다 구해야 되니까 끌어내리면은 셀 주소의 숫자들이 증가하는데 E4부터 G7까지의 이 조건표 범위 증가되면 안 돼요. 그래서 F4키 한번 눌러야겠죠. 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우리 첫 번째 열에서 비교해서 막상 우리 가져오고자 하는 열은 세 번째 열 있는 판매가 가져오겠죠. 3 넣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즉 A 또는 R, W 정확하게 일치하려면 false. false는 우리가 0이라 그래요. 0을 넣어주면 되고, 비슷하게 일치하는 건 true를 넣어주래요. 그럼 우리는 0을 넣으면 되겠죠. R, W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0 넣고 확인. 자, 이게 판매가고요. 제일 끝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곱하기 판매량이 있는 B3을 찍어줄 거예요. 판매량 B3 찍고 엔터. 자, 그러면은 저희는 총 판매액을 구할 수 있겠네요. 저희 2번 넘어갈게요. 2번. 자, 2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이 2021년 7월 27일 날 휴가를 갔어요. 근데 7일 갔어요. 이 사람의 출근일을 구하래요. 자, 우리 문제 볼게요. 휴가 시작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해서 회사 출근일을 하는데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제약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거기 이 데이트라는 함수는, 이 데이트는 어떤 날짜가 있겠죠. 날짜에서 경과한 월을 구하는 함수예요. 이 데이터 함수는 날짜에서 월 경과일 있겠죠. 날짜를 구하는 거예요. 자, 데이스 360은요. 360은 두 날짜의 차이를 구해요. 자, 두 날짜의 차이. 근데 1년을 360일로 계산해요. 계산. 그래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잘 안 맞아요. 사실은. 1년 우리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데이스 360하고 CR 콤마 끝날 넣으면은 약간 CR 끝날에 차를 갖고 와요. 자, 워크데이 할 건데요. 워크데이 함수는요, 야는, 우리가 시작일부터 경과한 후에 날짜를 갖고 와요. 근데 뭐다? 주말 제외하고. 말 그대로 워크는 일하는 거잖아요. 이 순서 일하는 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는 워크데이는 가로 열고 시작일, 콤마, 경과, 일자, 콤마, 이제 휴일을 넣어요. 근데 우리 여기선 휴일을 넣지는 않을 거예요. 경과 일자, 경과 날짜라고 해야 되나? 경과 날짜? 경과 일자가 맞겠죠? 경과 일자. 즉, 예를 들면은, 저희가 6월 8일이 목요일이에요. 6월 8일이 목요일인데, 6월 8일날 휴가를 갔어. 근데 3일간 휴가를 가요. 그 6월 8일날 가고 6월 9일날 가고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가겠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은 6월 12일까지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귀는 6월 13일인 화요일에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우리가 경과한 날짜를 구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L3에다 커서를 놔주시고요. 동호하고 W 넣어보죠. 워크데이가 보이죠? 자, 워크데이 더블 클릭 해주시고 FX 가시면은 자, 시작일은 언제냐면은 휴가 시작일이 제3셀이죠. 제3셀이 휴가일이고 자, 그 다음 며칠 지난 경과는 우리가 K3셀 7일 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 빼고 7일 지난 날짜를 갖고 올 거예요. 자, 이 홀리데이스는 언제 쓰냐면은 우리가 나라마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설날 쉬고 뭐 개천절 쉬고 뭐 광복절 쉬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른 나라는 그 날짜가 틀리겠죠. 그래서 이 홀리데이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만의 어떤 쉬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광복절, 뭐 석가탄신일, 개천절, 뭐 우리 뭐 예를 들면 성탄절, 뭐 그다음 추석 이런 거 이런 날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7월 8일에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확인만 누르면 돼요. 그래서 끌어내리면은 이 사람이 휴가를 시작한 날짜부터 토요일, 일을 빼고 휴가가 복귀한 날짜가 나오겠죠. 그래서 워크데이는 시작일부터 경과한 후에 날짜를 가져오는 거예요. 주말 빼고 계산이 되겠죠. 주행 거리가 있는데 제 기준으로 6만을 잡은 거야. 6만 잡았고 6만보다 적으면은 이거 좋은 차야. 그러니까 뭐 사고 나고 그런 건 신경 안 써. 이제 거리가 주행거리 6만보다 작아. 그러면 이 차는 좋은 차야. 그래서 조금 비싸게 팔 수 있어. 근데 주행거리가 예를 들면 6만 넘어서 한 7만도 될 수 있고 8만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7만 됐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은 그래 조금 뭐 완전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급이야. 상급. 근데 이 차가 예를 들면 막 10만 됐어. 이거 너무 오래 탔어. 이것은 그냥 공배로 놓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은 어떻게 하냐. 요 주행거리에서 이 기준거리를 뺐는데 그게 뺀 거리가 0 이하이냐 이렇게 조건 넣을 거예요. 자, 우리 보니까 if, count, if, average 중에 알맞은 함수죠. 우선 우리가 주행거리, 기준거리 한번 빼볼까요? 자, 등호 놓고 주행거리가 있는 D15를 찍을 거예요. 자, 그리고 빼기 기준거리가 있는 I13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주행거리 빼기 기준거리가 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끌어내릴 거죠.
자, 이 기준거리 바뀌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누른다? 그치, F4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는 750 많이 탔네. 그죠? 자, 한번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보니까, 요거 마이너스. 아, 야네들 좋은 차야, 야네들은. 최상급이야. 그리고 여기 6만. 아, 야네는 그냥 상급인 거야.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다가 조건 넣어야겠죠. 어떻게 넣냐? 이 15셀에 클릭하시고, 자, 이하 0이냐, 뺀값이 0이 이하냐, 이거죠. 이게 조건인 거야. 뺀값이 0 이하이냐. 자, 엔터 쳐주면 이게 폴스죠. 왜? 야는 어떻게? 0 이하가 아니니까 폴스 나오는 거예요. 아까 75,000이었으니까. 우리 if문 가야겠죠. 등호하고 D 사이에다 커서 놓고 if fx 가시면 이게 조건 하나 끝난 거예요. 자, 이때 0 이하이면 우리가 최상급 넣겠다 이거야. 주행거리에서 기준거리 빼니까 야는 최상급인 거죠. 영 이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또 있는 거야. 이번에는 2만 이하이냐가 있죠. 2만 이하이냐.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여기에 if도 들어가고 D15에서 23 뺀 값도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D15, 23 빼갖고 이게 2만 이하 이렇게 넣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 if 있죠? if 뒤에까지 쭉 블럭 잡을 거예요. 자, 컨트롤 C 한 다음에 value for false 있죠? 세 번째 칸에 커서 놓고 컨트롤 V. 왜? 이걸 그대로 쓰느니 그냥 있는 거 복사해 붙여넣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등을 제외하고 if부터 뒤에까지 다 복사 넣은 다음에 두 번째 if를 클릭해 줄게. 첫 번째 if는 끝났어요. 이외 0 이하면 최단 끝났으니까 두 번째 if. 자, 이게 2만 이하이냐? 일시 100, 1000만 2만 이하이냐? 그럼 그때 상급이라 듣겠다 이거죠. 자, 이미 0 이하면 최상 끝나고 여기로 넘어왔다는 거는 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0부터 2만까지는 상급 넣겠다 이거죠. 조건 또 있으면 또 붙여넣지만 없으면은 큰 땀 2개 해서 공백을 하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고, 그래서 야를 우리가 똑같은 if문을 다시 한번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if를 복사해 붙이는 게 편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4번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메일에서 곤료형이 앞에 문자만 가져오면 이게 아이디래요. 이메일에서 곤료형이 앞에 것만 가져오면 이게 아이디래요. 즉, 요게 아이디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죠? 이것만 갖고 그래요. 이게 2016 버전 이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일일이 썼는데, 사실은 이제 실무 쓸 때는 우리가 함수를 일일이 쓰지는 않아도 돼요. 이제 함수를 써야 될 경우 있지만은, 그냥 내가 아이디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실무에서는 2016 버전에서는 이게 가능한 게, 이렇게 넣잖아요? 이게 넣고, 이게 아이디예요. 이걸 끌어내려요. 최경들로. 끌어내린 다음에, 오른쪽 편에, 이게 채우기 핸들러 옵션인데 클릭하면은, 뭐가 있냐? 여기에 빠른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채우기 핸들러, 오른쪽 편에 보시면 빠른 채우기. 이걸 누르시면 알아서 야가 형태가 하나만 넣어주면 그 형태 그대로 갖고 와요. 그리고 2016에서는 2016 버전 이전에 그게 없어요. 이후부터는 이렇게 빠른 채우기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함수 쓴 이유는 여기에 이걸만 갖고 오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걸 그럼 다른 작업들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럴 때 이제 함수를 쓰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요 앞에는 아이디만 바꿔봐라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러면은 우리 함수 중에 지금 보니까 search라는 함수와 middle라는 함수 있죠. 자, 등호하고 SE 한번 넣어볼까요? search
서치하고 fx 한번 바꿔줘. 자, find text라는 거 우리가 찾고자 한 문자예요. 자, 우리는 골뱅이라는 문자를 찾을 거예요. 골뱅이 앞에 있는 값을 갖고 와야 되잖아, 우리가요. 자, with text는 어디 있냐? J5셀 찍을 거야. J15셀. 자, 스타트 넘버는, 그래, 여기 스타트 넘버 안 될 것 같아. 확인만 누르면은, 자, 9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9가 뭐냐면은, 우리, 자, 서치 한번 써요. 얘는요, 찾고자 하는 문자가, 자, 글자죠. 글자가, 자, 문자열에서 몇 번째 위치, 자, 찾고자 하는 글자가 문자열 몇 번째 위치한가 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SEARCH 서치하고, 자, 찾고자 하는 글자, 콤마, 자, 문자열, 콤마, 시작 위치. 이렇게 넣는데, 저희는 시작 위치는 상정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왜 서치를 써요? 그냥 미드는 앞에서 몇 개 가지면 되지 않아요? 이러죠. 지금 우리가 갖고 올라온 게 아이디인데 앞에서부터 몇 개 가지면 되는 미드를 쓰면 되지 왜 미드 쓰기 전에 서치를 했어? 이러는데요. 그 이유는 자, 미드는요 제가 시작 위치부터 가져올 개수죠. 그러니까 가져올 개수가 그전에는 뭐 됐냐 우리가 7개면 7개, 5개면 5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골뱅이 앞에 있는 아이디가요 어떤 건 8자짜리, 어떤 건 7자짜리, 어떤 건 5자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올 개수가 그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골뱅이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져올 개수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골뱅이 위치 앞에 있는 글자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GISUNG11 골뱅이까지 아까 9개죠. 우리가 가져올 게 골뱅이 앞에까지 가져와야 되겠죠. 골뱅이까지 가져온 게 아니죠. 우리가 가져올 거 빼기 2를 넣어야 돼요. 골뱅이 앞에까지 가져와야 되니까. 자, 미드는 문자열에서 시작 위치부터 가져올 개수인데 가져올 개수는 우리 골뱅이 앞에 걸 가져와야 돼요. GISUNG11 골뱅이 그래서 골뱅이까지 가져올 때 골뱅이가 몇 번째 위치한 찾는 거 이거 썼으니까 골뱅이가 9번째 위치한다 이렇게 찾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상 골뱅이를 빼고 가져와야 되니까 빼기 2를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게 가져올 개수예요. 가져올 개수. 우리는 이 문자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8개 갖고 오면 되죠. 자, 그래서 미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둥어 서치사이드 파놓고 MID. 자, 미드 가죠. 자, 우리가 서치는 방금 뭐였냐면 가져올 개수였죠. 가져올 개수였어요. 그럼 이 서치는 가져올 개수인 걸 컨트롤 X로 약간 잘라낼 거예요. 왜 잘라내냐? 가져올 개수는 세 번째 칸 넣어야 되죠. 우리는 함수는 정확하게 내가 넣고자 하는 위치에 넣어줘야 돼요. 자, 미드에서 가져올 개수는 세 번째 칸이기 때문에 세 번째 칸에다가 서치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텍스트는 문자에는 어디냐? J15셀이죠. 스타트 넘버는 첫 번째부터. 그죠? J15셀의 첫 번째부터 서치로 찾아온 개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빼기 1은 서치로 골뱅이까지 하기 때문에 골뱅이 위치까지 하니까 골뱅이는 안 가져야 되니까 빼기 1을 넣어주는 거고. 자, 확인하시고 그대로 끌어내면 되겠어요. 이 학생의 수학 점수 평균을 계산하여 G27셀을 구하래요. 자, 평균 점수는 반올림 없이 정수를 표시하고 숫자 뒤에 정을 표시하고
트렁크하고 average if 함수래요. 자, 그럼 저희는 먼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if 한번 해보죠. 등호하고 a 넣으면은 V까지 넣어야겠네요. average는 평균을 구하라 이런 의미고 if는 조건,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average if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fx 가보죠. 자, range는 조건이 포함된 범위니까 조건이 뭐냐면은 이 학생의 수학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포함된 범위는 성별이 있는 B27부터 B36까지가 조건이 포함된 범위예요. 자, 이때 크리테리아는 조건인데 이 조건이 뭐냐면 문제가 보니까 여학생이죠. 자, 그럼 여라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를 찍어줘도 돼요. 여가 있는 B28셀 찍어도 되고. 자, 에버리지 레인지는 평균 구할 범위예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수학의 평균 구하랬죠. 그럼 수학 범위가 있는 E27부터 E36까지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야는 87.5인데 확인 누르면은 80.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80.5에서 0.5를 버려버리래요. 0.5를 버리래요. 자, 그럼 트렁크 함수요. 자, 소수 자리를 버리고 정수로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이 형식은 트렁크하고 가로 열고 숫자 콤마 자릿수인데요. 자, 이건 우리 라운드 다운 똑같아. 자릿수 넣으면은. 근데 자릿수를 빼잖아요. 자릿수를 생략하면은 어떻게? 우리 정수로 만들어준 거예요. 소수자를 버리고 우리 자릿수 넣으면은 우리 이제 트렁크 라운드 다운에서는 우리 자릿수를 0 넣어야 이게 정수를 만들어줘요. 그거 틀리 그거하고 다르게 나는 자릿수 생략하면 정수를 만들어줘요. 자, 그럼 저희는 요 값에서 소수점 자리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에버러지를 뭐로 트렁크가 감싸면 돼요. 트렁크. 자, 트렁크 함수 나오죠. 그 다음에 fx. 트렁크하고 넘버라는 것은 우리 요 숫자죠. 넘버 디지트는 저희가 자릿수 쓰는데 그냥 생략하시면은 확인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소점 자리가 버려지고 정수로 만들어줘요. 자, 점은 문자잖아요. 큰 따옴표 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앰퍼샌드라는 연결자, 앰퍼샌드 연결자요. 라는 연결자는 언제 쓰냐? 문자, 함수, 셀, 주소 등을 연결할 경우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문자는 큰 따옴표로 묶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 함수 있죠. 여기 뒤에 점이라는 문자를 넣어야 되니까 제일 끝에 커서 넣고 앰퍼샌드, 여기까지 87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앰퍼샌드에다 큰 따옴표 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트렁크로 나온 값 중 제일 끝에다가 점을 넣을 때는 함수하고 문자를 연결하는 앰퍼샌드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저희 분석 작업 1 넘어갈까요? 데이터 통합을 할 건데, 데이터 통합은 여기에 있는 값들 중에 국립중앙의 성인, 국립중앙의 성인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합계했던 평균을 가는 거죠. 자, 저희는 결과물 들어갈 곳인 위에 필드맵까지 포함하고 왼쪽 필드맵 포함할 거예요. 자, G3부터 J8까지 블럭 잡을 거예요. 자, 데이터 통합할 건데요. 상단에 데이터에 가시면은 통합이라고 나오죠. 자, 통합 한번 클릭하시죠. 우리 문제에 보니까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합계 클릭해서 평균을 바꿀 거예요. 자, 그 다음 참조 범위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엑셀 잘 하신 분들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할 때 이렇게 범위 잡고 필드맵 여기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잡으니까 필드맵 못 잡네?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 못 갖고 와요. 자, 어떻게 하냐? 마우스로 B3부터 E23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B3부터 E23. 그럼 얘가 알아서요. 위에 있는 값들은 어떻게 왼쪽 이름 비교해서 같으면 그냥 다 구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필드명 위에 하나 있다. 그럼 거기서 포함을 그냥 쭉 잡아 끌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오시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이렇게 이거 잡고 또 이거 팔아낸다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잡는 거 아니고 잡는 게 아니고 얘가 또 하고 이거 구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잡으면 알아서 구해줘. 구해줘요.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어떤 게 우리가 항상 왼쪽에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는 분 계셨어요. 못 깎아요. 비교를 못하죠. 그쵸. 비교할 값을 잡아야 되니까 비열을 잡았고 이렇게 첫 행과 왼쪽 열을 갖고 비교해야 되겠죠. 그리고 첫 행 왼쪽에 시작해주면 돼요. 얘는 굳이 뭐 추가 안 해도 돼요. 알아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 내가 필요하다면 추가 누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잡고 끝내셔도 돼요. 그러면 내가 함수를 평균으로 해서 이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내가 통합을 하겠다고 확인만 눌러주면 끝나요. B는 이제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할 때 우리 항상 이를 먼저 정리하기로 했었고요. 보니까 판매가 판매량 있는데 이 판매가 판매량 이게 어떻게 변동되냐면은 판매가가 12,500원에서 125,000원에서 130,000원으로 판매량이 320에서 450으로 증가될 때 과연 이 순이익 총액이 얼마로 변경되냐 또는 이게 감소할 때 얼마로 변경되냐 이게 지금 문제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시나리오 할 때 이런 먼저 정의하기로 했죠. 문제 보니까 B6셀 125,100원 있는데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 왼쪽 상에 이름 상자 갖고 판매가라고 이름 넣어주세요. 엔터. 자, B7셀 클릭하시고 얘는 판매량 넣고 엔터. 그 다음 B15셀 클릭하고 B15셀 클릭하고 이름을 순이익 총액으로 하고 엔터. 근데 저 이렇게 보니까 순이익 총액이 이름 잘못됐네요. 저는 잘못돼서 그러면 수식 가서 이름 관리 이름 좀 변경할 거예요. 저희가 이름 잘못됐다 그러면은 수식의 이름 관리 갖고 이름 변경하시면 돼요. 총액인데 종액으로 썼네요. 그래서 총액이라고 변경하고 자, 닫게 하시면 이름 변경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 이름 잘못 쓸 때 꼭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자, 시나리오 가죠. 우리 지금 판매가랑 판매량 두 개 바꿀 거죠. 마우스로 B6부터 B7까지 드래그 할 거예요. 데이터,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데이터, 가상, 시나리오 관리자. 오신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추가할 거예요. 추가. 이름이 뭐냐면은 판매가, 판매량 증가 되겠네요. 저희는 B6과 B7을 블럭 잡고 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만 누르면 돼요. 만약 B6과 B7을 안 잡았으면 얘는 따로 다시 잡으셔야 되고 우리 작성 확인 누르고 얘를 일시 100, 1000만, 10만 그 다음에 450 판매가는 130만, 판매량은 450 이렇게 하겠죠. 자, 판매량 증가뿐만 판매량 감소돼야 되죠. 자, 추가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판매량 감소를 해놓죠. 판매량 감소. 아이고, 이렇게 하면 틀리네. 판매가 판매량 감소네요. 판매가 판매량 감소네요. 자, 변경셀은 B6부터 B7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 이번엔 얘를 12만 100만 10만 그리고 판매량은 250 자, 끝났네요. 확인 누르시고 이제 우리는 요약하라고 나와있죠. 요약 클릭. 어디서 요약할 거냐 물어보는데 B15세를 요약할 거니까 확인만 누르면 되겠어요. 현재 값이 이럴 때 판매가 증가, 판매량 감소할 때 이렇게 바뀐다 나오겠네요.
자, 이제 매크로 가시면은 이제 매크로를 항상 2개 나오죠. 자, 2개 하게 되는데 처음 것은 이번에는 평균을 구한 매크로네요. 자, 그럼 커서를 표 밖에 놓으시고 이제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하단에 있는 요거 있죠. 왼쪽 하단에 준비 옆에 있는 모양, 뭐 이상한 모양 하나 이제 네모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매크로거든요. 이 매크로 기록 이거 눌러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굳이 매크로 여기 개발도 매크로 기록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커서 밖에 놓고 왼쪽 하단에 매크로 클릭하신 다음에 평균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보니까 D12부터 H12 영역에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그럼 저희는 원본이 있는 값부터 결과물 들어갈 곳까지 블럭을 잡아주죠. 즉 D4부터 H12까지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자, 홈 클릭하시면은 시그마 옆에 역상층 있죠. 시그마 옆에 역상층 평균 한번 클릭해주죠. 자, 그럼 이게 평균 구해지고요. 저희가 에버리지 함 써갖고 옆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시그마 옆에 역상층 눌러서 평균보다는 좀 빠르니까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평균 매크로 끝났네요. 자, 그러면은 또 저희 보시면 이 왼쪽 하단에 이렇게 네모 있죠. 이 기록 중지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기록이 중지돼요. 삽입 클릭하시면은 도형 나오고 도형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 도형의 타원이면 세 번째 있는 거네요. 기본 도형의 타원 클릭하신 다음에 B14부터 C15니까요. 마우스로 B14 가까이 가신 다음에 Alt키 누르면서 C15까지 드래그 해주면 되겠어요. 마우스 떼고 Alt키 떼신 다음에요. 예, 평균이라고 입력하세요. 평균 입력해 주시고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면은 매크로 지정이 나와요. 매크로 지정하시면은 평균 글자 클릭하시고 평균 바꾸시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어요. 두 번째 매크로 만들기 위해서 커서 표 밖에 놓고 왼쪽 하단에 매크로 기록 아이콘 클릭해 주죠. 자, 이번에 이름은 서식으로 하죠. 서식 하고 확인. 자, 이번에 A3부터 A3 영역에 A3부터 A3까지 블럭 잡고 영역에 강조색 6을 하래. 셀 스타일. 그러면 홈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셀 스타일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네, 클릭하시면 지금 오른쪽 제일 하단에 강조색 6이 있네요. 강조색 6을 클릭해 주죠. 자, 그럼 끝났네요. 우리 항상 주의할 게 매크로 기록한 다음에 기능 닫았다. 그럼 꼭 매크로 기록 중지 있죠? 기록 중지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도형에 사회배 도형 가셔갖고요. 기본 도형의 타원. 그럼 기본 도형이 앞에 세 번째 거네요. 타원 클릭하시고 자, 이 14셀 가까이 가신 다음에 Alt키 누르면서 F15까지 드래그 하고 마우스 떼고 Alt키 떼고 서식이라고 입력하려네요. 서식 넣어주면 되겠네. 자, 서식 입력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매크로 지정 해서 서식 클릭하면 되겠어요. 확인. 그럼 매크로 두 개 다 만들었죠? 자, 이번 이제 차트 작업할게요. 차트. 자,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그림같이 차트를 수정하는데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되고 신규로 할 때 0.7 해야 된대요. 자, 번호 계열을 삭제하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번호는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인데 파란색 잘 안 보이시죠? 번호 계열 삭제하는데 이 파란색이 정확하게 잘 보이면은 이 파란색을 여러분이 딜리트를 지워주면 돼요. 근데 이 파란색이 잘 안 보여요. 그쵸?
자, 그럴 때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번호란 값 있죠? 자, 제가 한번 눌러주죠. 자, 번호 클릭하고 제거.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번호 값이 제거돼요. 다시 한 번 더. 이 번호가 보이면 우리 딜리트를 누르면 되는데 번호가 잘 안 보여서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선택하신 다음에 번호가 있으면 번호를 클릭하고 제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항목축을 그림같이 지정하래요. 가로 항목축이란 것은 우리가 보니까 이 가로 값인데 이 축 값이 1, 2, 3, 4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거 1, 2, 3, 4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TV 시청 이 값을 넣으라는 거죠. 여기 있는 값. 자, 그럼 또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저희 데이터 선택할게요. 이번에는 이게 아까 범례 항목, 여기는 뭐냐면은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이 가로 항목. 그러니까 가로 항목 요 값인 거예요, 요 값. 요 값이 지금 1, 2, 3에 되어 있잖아요. 요거 우리 편집할 거죠. 편집 누르시고 범위는 마우스로 B4부터 B11까지 여기 넣을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B4부터 B11 잡고 확인. 그건 이렇게 가로축의 항목이 TV 시청 영역이 이렇게 바뀐 게 보일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한 후에 글꼴 크기를 20으로 하래요. 그럼 우리 차트 제목 넣어야 되잖아요. 차트 제목 없는 거 넣어야 되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 있죠. 없는 거 넣을 때 플러스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 누르시면 차트 제목 나와요. 클릭 하시고 크기를 20으로 하래요. 20하고 엔터. 그리고 FXF에 빈 공간 있죠.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 주말 넣으시면 되겠어요. 주말 여가 변화하고 엔터. 회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꺾은 선형하래요. 그 회색 클릭하시고 막 돼 있죠.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와요. 클릭하신 다음에 자, 5일째 저는 묶은 대로 막된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우리 보니까 5일째 후만 표식이 꺾은 선형 하래. 그러니까 5일째 후만 묶은 세로 막대 있죠. 클릭하셔갖고 표식이는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있는 거요.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이렇게 바꿔주라는 거죠. 자,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5일째 요 범례라 그래요. 자, 이 범례를 우리 더블 클릭하시면은 범례 위치가 나와요.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하래. 아래쪽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냥 오른쪽에 있던 범례가 아래쪽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우리 차트 영역이니까 차트 영역 빈 공간 있죠. 빈 공간 한번 클릭하시면은 이 차트 영역이에요. 자, 우리 채우기나 테두리는 좀 더 페인트 톤 가면 돼요. 페인트 톤 가셔갖고 우리 그러니까 테두리 있네요. 자, 테두리 클릭하시고 테두리의 너비를 3으로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가시면은 둥근 모서리 글자 보여요. 둥근 모서리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테두리가 두께가 3이 되고 외곽에 이렇게 둥근 모서리가 들어가게 되겠죠.